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과 경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 우리 본 교재는 3장의 그 창업, 청년 창업의 기업가 정신인데요. 그 내용은 조금 뒤로 하고 그 앞서 여러분에게 이 창업이 사실은 창업을 시작하려면 자본, 그렇죠? 아이디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 아이디어, 또 뭐가 필요하죠? 뭐 장수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기업 과정에 사람이 중요하죠. 자,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가장 많은 그 창업의 요소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뭡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의 원천이 사실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다루는 기업가 정신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사람이고, 그죠? 경영하는 경영자니까 사람의 어떤 마인드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쉽게 잘 따라오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제가 또 교양 과목으로 지금은 안 가르치고 있지만 저번 학기에 가르쳤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지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내는 부분을 많이 공부했어요. 저도 가르치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하나, 블루오션 전략 강의 하나 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컨설팅하는 그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서 아이디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배울 스왑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소개하는 비즈니스 모델, 오스트 와일드가 주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비즈니스 캠퍼스를 또 소개하면서 여러분하고 이 시간을 또 같이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블루오션이 뭐고 한번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캠퍼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오션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희찬 한 분하고 또 외국에 한 분하고 2009년도인가요? 아주 한 11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죠. 책도 많이 팔리고. 자, 그런 어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안낸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명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슈화 됐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배 타고 쭉 가가지고 뭐 대륙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핀잔을 줬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콜럼버스가? 정말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한테 뭔가 깨달음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다를 멀리 항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움이었어요. 뭐 해적도 해적이었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기보다는 뭐 지구가 평평해서 이렇게 뭐 바다가 꺼진다는 이런 어떤 전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안 가본 어떤 그 곳을 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신경 문제도 있고 하여튼 두려움이 많았죠. 그 두려움을 안고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콜럼버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콜럼버스를 막 비하하고 깎아내리니까 계란을 하나를 탁 주면서 자, 이 계란을 탁자 위에 한번 세워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한 거죠. 계란을 어떻게 탁자에 세우냐, 당신 제주도에서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콜럼버스가 갑자기 그 계란을, 생 계란이겠죠, 탁 조금만 끝부분을 탁 깨가지고 이로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깨서 그 깨진 부분을 향해 탁 세웠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와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에이 누가 그렇게 하면 못 깨워 그렇게 하면 누가 못 세워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블룸버스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애시당초 이렇게도 세울 방법을 생각을 못했지 않느냐. 내가 하니까 당신 보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했지 당신은 처음부터 계란은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아이디어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누가 뭐 된다 수익이 난다 보장이 된다 뭐 그러면 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수익이 증명되고 그게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된 거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수익 모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창업으로 60대 넘어가는 사람들, 그죠? 50대, 60대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저는 새로운 이 젊은 세대처럼 이 위험 리스크를 안는 창업을 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산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산을 벌어놓은 자산을 그렇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20대, 30대는 그나마 어떻습니까? 자산도 많지 않을 뿐더러 사실 좀 실패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과 그죠? 예,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60 넘어가고 넘어가면 사실 물론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렵거든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안정창업을 좀 프랜차이즈로 권한 거예요. 이미 가맹점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개수만큼 또 직영점이 있다면 그만큼 안정적인 창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진 사업을 하라 이렇게 권하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젊고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충분히 가능하고 새로운 출발 리스크를 안고 도전할 수 있는 기업과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연령대의 나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서두가 길었네요. 그래서 블루오션,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틈새 시장, 그걸 노려서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보다 더 수익 구조를 더 튼튼히 한다. 자, 이런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그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고객한테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보증문에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가격을 측정되니까요. 아무튼 블루오션 전략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이 블루오션을 다른 말로 니치마켓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누가 하면 저거 되겠다 하면 되는데 그걸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람이 대부분 돈을 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보다가 저게 돈이 되겠다 하고 내가 첫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주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죠.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이미 같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눈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관심이 있으면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그에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매 눈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식 이게 있어야 되겠죠. 뭔가 지식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볼 수 있다? 절대 볼 수가 없죠. 그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데 자 여러분이 휴대폰을 새 걸 하나 샀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기존의 그 방식대로 밖에 사용 못해요. 그럼 새로운 걸 받았습니다. 그럼 무용지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새로 추가된 그 세부적인 좋은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배우려 하지 않고 정보와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블루오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조직이냐? 학습 조직이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학습 조직이 뭐냐? 항상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그런 직원들을 모아놓은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블루오션의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김인천 씨가 많은 이 전략을 잘 활용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솔솔 나올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돌아가는 프로그램 어떻게 짜여지고 이거 다 몰라도 되잖아요. 운영 체제를 다 몰라도 그냥 사용하는데 그죠? 편리한 것만 있으면 되지. 그게 뭐 어떻게 만든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거 다 몰라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레드오션, 블루오션 중에 이 블루오션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내용입니다. 강의 오프닝 제가 했고요. 블루오션이란 뭔가 정의 안 내리고 레드오션, 블루오션 차이, 자,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오죠. 블루오션의 필요성, 역발상, 그죠? 예, 이 RRC, 블루오션의 네 가지 프레임워크, 이 RRC 제거, 그죠? 정감, 또 뭡니까? 감소, 그죠? 그 다음에 창조, 이거거든요. 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무기 세 가지는 됐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21세기 이 4차 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경쟁력을 발휘해서 전문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딱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변화 적응 능력이다. 세상이 바뀌고 뭐 어떤 업무 스타일이 바뀌고 하는데 그 속에서 변화를 잘 못하고 적응을 못하면 결국은 그 조직은 기업은 망하는 거고 그죠? 창업에도 망하는 거고 또 그 구성원에서 그죠? 네.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는 거고 바로 해고되는 거죠. 변화 적응 능력. 변화 적응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유연해야 됩니다.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너무 유연하면 키가 얇은 거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어요. 자기의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가치관과 철학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아집과 고집 편견이 심하면 자기가 맞고 남들은 다 틀리다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엄청 느끼겠죠. 그런 사람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로 보면 나라가 둘러싸고 있는 세계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 창업주의 입장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런 변화, 시대적인 변화, 또 글로벌 환경 그런 부분도 잘 적응하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새로운 지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략이 그인의 어깨를 타라합니다. 그인의 어깨를 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그인은 누구냐면 책을 쓴 저자들이에요. 책을 쓴 저자들이 거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깨에 타고 가면 솔루션이 저절로 나온다. 네? 그죠? 그럼 책을 읽어라, 공부를 하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별화 능력이다. 이제는 뭐 어느 기업에 다닙니다. 뭐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디 다닙니다. 이걸로 그냥 먹혔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데? 왜? 그 회사 안에서도 연봉이 천차만별이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 공무원이다, 공무원 끝났지만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는가, 그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참 중요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냥 집단 지성에서 같이 묶여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 간에, 그죠? 뭐 동양인은 집단 문화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이제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이 차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백의민족에게 해가지고 한복 입고 같은 계통을 입었지만 요즘 한복 한번 보세요. 개랑 한복들이 같은 게 있는가? 만약에 같은 한복을 길 가다가 마주쳤다. 집에서 벗어버릴걸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한번 보세요. 다 밖에 나가서 입어보세요. 밖에 나가보세요. 내가 입었던 옷을 누가 입고 있다. 벗어버려요. 안 입고 다녀요. 그 정도로
자기 개성이 돋보이는 시대. 그걸 또 차별화 전략, 기업으로 치면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 차별화가 없으면 당연히 레드오션이 되어서 경쟁자에게 먹힐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차별화가 심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서 더 이상 따라올 수는 없는 그런, 물론 독점 기업은 그렇지만 과점 기업 정도는 될 수 있다. 독점은 독차 진입해서 경쟁자 아예 없고, 과점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어떤 기업의 시스템 분석에서 속해 있어서 그죠? 경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블루오션 전략이 뭔지 한번 알아보면요. 자, 가치 핵심을 통해, 자, 가치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밸류. 이 가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비자는 인풋 대비 변형되어서 아웃풋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변형되는 과정이 바로 가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해도 바뀌고, 누군가가 그죠? 리더십을 잘 발휘 경영을 잘해도 바뀌겠지만, 그 속에서 질 좋은 재료나 정보가 잘 리믹스 되었어, 그죠? 그래서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치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비경쟁 시장이 공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치가 높아지게끔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니즈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그 가치를 핵심이 일어나죠. 뭘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전혀 고객이 필요치 않는다. 그러면 그 가치가 평가자가 되겠죠. 가치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결국은 우리는 이 무슨 어떤 전략을 펼치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놓고 봐야지, 그냥 생산자가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 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블루오션의 큰 전략이죠. 레드오션은 싸워서 이기는 거지만, 블루오션은 틈새, 위치마켓이니까 틈새 시장의 마켓을 노리기 때문에 이미 경쟁자가 없는 곳을 포진하는 거죠. 경쟁자가 생기면 이미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루오션의 그 혁신이 뭐냐? 가치 혁신이 경쟁자를 이기는 데 집중하는 대신, 레드오션이죠. 구매자, 소비자죠. 회사를 위한 가치 도약을 이뤄 새로운 비경쟁 시장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경쟁 자체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가치 혁신이 되는데, 경쟁을 하지 않고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을 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용은 줄이되 구매자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새로운 공간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은 소비자에게 비용이 원가가 줄어들면 당연히 제품이 싼 저가가 되겠고, 당연히 구매자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럼 소비자가 엄청 만족하겠죠. 그래서 비용은 줄이되 가치는 올라가는 차별화 저비용 동시 추구다. 네.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가치가 올라가면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고가 브랜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가 브랜드가 고급 시계도 마찬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면 또 비용도 올라가는 부분이 원래는 맞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남들이 안 하는 시장을 먼저 공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찬이 레드오션, 블루오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자, 보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한다. 반대미 포화 상태고 서로 경쟁하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에 넘어가기 전에 이 성숙기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모든 산업을 나타내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장 공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사업을 생각을 다 했지? 이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런 것도 사업이 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시장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온라인상에 물건을 팔고, 그죠? 이런 게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잘 시행되고 할 때는 다 뭐 홈쇼핑도 하고 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당연시 되지만, 처음으로 그걸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긴가민가하죠. 장사가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죠. 에어비앤비죠. 각 지역마다 방이 남잖아요. 그 빈 방을 빌려주면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는 정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가 이 자기 집에 낯선 어떤 그죠? 고객을 들여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뭡니까? 임대업을 하는 그죠? 사업자는 따로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죠?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못했죠.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다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걸 못한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몇몇 나라는 있겠죠. 많은 나라가 이제 그걸 이제 수용을 했는데 하여튼 아이디어는 좀 기발하죠. 그죠? 빈방을 어떻게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휴대폰 속에 인터넷이 되기 때문이죠. 휴대폰 속에 인터넷이 안 돼서 앱이 만들어질 수 없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 빈방이 어디 있다고 알 수가 있어야죠. 우리 빈방이 있습니다라고 직접 가서 눈을 봅니까? 그게 아니죠. 각자 그죠? 런칭해서 자기의 방을 올리고 빈방이라고 알리면 가서 숙소 그죠? 미리 계산하고 지내고 자고 가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정서상 이 어떤 낯선 집에 그죠? 이게 어떻게 가서 살 수 있느냐 불안해서 이런 정서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아무튼 전 세계적인 붐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통해서 돈을 얻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초창기엔 블루오션 되는 거고요. 다 하면 레드오션 되는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자, 채택 비중은 당연히 처음에 적지만 그죠? 총 수익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만큼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은 혁신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수익 구조를 레드오션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현재 포지션의 방어, 경쟁에 승리하는 게 레드오션이라면 이 블루오션은 그죠? 경쟁 자체를 하지를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죠? 안 하고 싶기만 하죠. 기존 시장에는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 기존 시장의 수요의 지속적인 확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지만 저원가 전략, 차별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공급자의 교섭력을 통해서 소비자의 교섭력을 통하든 하여튼 그 어떤 새로운 차별화 전략을 펼쳐서 어떤 경쟁자보다 앞선 어떤 전략을 펼치는 정신이 없겠지만 이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냥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만큼 가치가 혁신되는 거고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가치 비용 중 태기를 해야 된다. 어느 걸 할 건가? 동시에 가능한 거고요. 차별화 전략, 그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기는 동원이지만 차별화와 가치 창출 동시에 가능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분은 비고객에 유인한다. 기존 고객이 아닌 새로운 고객, 전혀 생각지 못한 고객이 또 이렇게 선발되어서 사업 비즈니스로 이렇게 활동 가능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런 쇼핑몰을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결국 수수료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광고를 막 하죠.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생산자는 판매를 해야 되지만 중간에 그 수수료 명목으로 이렇게 좀 수수료를 그죠? 이렇게 배분을 하더라도 분배를 하더라도 물건이 박리담으로 많이 팔리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죠? 연화로 치면 도매상, 소매상 그죠? 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이 이렇게 계속 그죠? 상품 가치는 똑같은데 상품 가격이 계속 이렇게 커져갔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수수료를 주고도 이렇게 판매해도 그게 박리담으로 많이 팔리면은 어떻게 봅니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면 그렇게 해서라도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겠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가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한 번에 많이 판매해서 그죠? 쇼핑몰에서 TV 홈쇼핑에서 가격이 싼 제품을 그죠? 그렇게 많이 팔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이게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시장, 기존 시장, 경쟁자와 새로운 시장. 그 다음에 경쟁 이겨야 되고 무의미합니다. 가치 비용 준택일 아니 동시에 기존 시장 새로운 수요 창출 장악 차별화 적용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면 동시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차별화되는 겁니다. 자, 블루오션 창출의 절대적인 필요성. 왜 그런 블루오션이 필요한가? 시대적 봤을 때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버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수요자가 왕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공급이 딸리면 수요자는 공급 측에서 그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뭐 사기 바쁜데 너무 공급 측에서 많은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맛을 맞춰주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정보는 즉시 얻을 수 있으며 자, 틈새 시장, 독점 시장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금방 이 블루오션이라 해서 잘 되면 바로 레드오션으로 가버려요. 그의 대표적인 게 올 때 앞에 그 명란 호떡, 명란 핫도그 맞죠? 명란 핫도그. 그 명란 영화 나올 때 참 타이밍도 좋아요. 그 명란 영화 나올 때 그 명란 핫도그가 나오면서 꿀대 앞에 진짜 거짓말 안 하면 줄이 100m, 200m 써가지고 저도 줄 서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지금은 뭐 줄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줄도 아무도 안 쓰고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던데 바로 꿀대 맞은편에 그죠? 정부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 아주 한두 평 될란가 그 위에 좁은 공간에서 매출은 엄청나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명랑 영화가 개봉되면서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막 이렇게 회전을 벌이고 그때 그 명랑 핫도그가 나오면서 프랜차이즈 되면서 대박을 쳤던 제가 봤을 때는 틈새 시장 블루오션 핫도그도 프랜차이즈가 되나? 그 당시 핫도그 프랜차이즈가 됐나? 뭐 없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김밥이 한번 김밥 천국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자 통계에 의하면 많은 선진국 시장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0.98명이다. 거의 결혼하고 한 명도 잘 안 넘는다. 자, 브랜드별 주요 제품, 그죠? 제품 서비스, 상품이 전체적으로 서로 비슷해지며 가격을 선택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가격을 선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레드오션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몇 병이라도 몇 돈이라도 그죠? 저는 이제 쇼핑몰 중에 저는 에누리닷컴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보다가 그 제품 코드를 에누리닷컴에 딱 입력을 하면 저가가 제품이 싼지 안 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오프라인에서 사는 물건이 온라인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 싸다 특히 온라인보다 좀 저렴한 것 같다면 바로 사버리죠 오프라인에서. 근데 온라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면 바로 그냥 오프라인에서 바로 사겠지만 차이가 꽤 많이 난다 그러면 집에 저는 뭐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거의 다 저는 온라인에서 다 샀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최소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20만 30만원 정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도 안 납니다. 부담이 많이 났으면 제가 그렇게 재구매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가서 다 매장에서 보고, 그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서비스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그 기준점이 된다면 당연히 레드오션이죠. 근데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블루오션은 가격이 선택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돈을 좀 비싸더라도 내고 서비스를 받거나 제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략적 이동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전략과 전술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생각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전략을 또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 이동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비약적인 수요 증가로 새로운 시장 공간을 열고 이 시장을 장악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적 이동이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그 아이디어가 바로 블루오션 전략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가 나오는데, 자, 안동 강고등어, 자,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사실 안동이라는 동네는 육지고 내륙입니다. 원래 고등어라는 거는 육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강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강고등어가 나와도 시원찮은 판인데 안동에서 나왔을까? 결국은 육지에서, 그죠? 내륙 지역에서 고기를 먹기는 먹고 싶은데 저장 방법에서 그냥 빨리 저장이 안 돼, 저장을 하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상해버리니까 소금을 간을 했겠죠. 좀 더 오래 먹으려고. 소금, 지금이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죠? 간을 했는데 그 간이 적당하게 아주 맛깔스럽게 고등어가 간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뭡니까? 판매가 되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안동에서 만들었다 해서 안동 강고등어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판매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도 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고등어가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걸 계속 사 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순당, 지금은 술이 뭐 대나무 술이니 복분자니 뭐 별의별 술이 다 나오지만 사실 술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술은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술은 이제 원래 소주가 되게, 지금은 소주가 도수가 많이 낮아졌지만 제가 어릴 때 소주는 정말 되게 강도가 거의 뭐라 할까요? 40도쯤 됐나요? 비슷하게 뭐 내가 마신 건 아니지만 보니까 도수가,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병은 볼 수 있죠. 도수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몇 병 먹는 게 아니라 몇 잔을 먹어도 얼굴이 벌개지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소주는 도수가 엄청 낮죠. 그렇다 보니까 소주를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가격이란 부분에서는 훨씬 더 또 뭐 약간 저렴하니까 결국 술은 더 잘 많이 팔고, 또 많이 먹어야 취하니까 또 많이 먹고, 뭐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거보다는 지금 소개하고 싶은 건 이제 국순당에서 인삼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삼이라는 게 몸에 좋으니까 인삼주는 사실 이때 당시는 뭐냐면 2009년도에 당시 이제 몸에 좋은 어떤 집에서 그냥 담아 먹는, 인삼 비싸니까 담아 먹는 술 정도로 생각을 했지, 이게 이제 시제품으로 나올 거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후발주로 뭐 대나무주, 뭐 복분자주, 뭐 있습니까? 하여튼 별의별 주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술은 몸에 해롭다가 아니라 백세주는 보약이 된다. 어느 정도의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몸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어떤 기분을 느끼게끔 역발상 전략을 펼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이 전체적인 이 블루오션 전략 4가지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면,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그 조직을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시도하는 부분에서 면접도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하고, 또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뭔가 일이 좀 안 풀릴 때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이 4가지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감소시켜야 될 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가시켜야 될 건 무엇이고, 새롭게 추가되어야 될 건 무엇인지를 자꾸 적어봅니다. 적어보면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너무 욕심을 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분명 레드오션인데 왜 내가 이거 목숨을 걸고 있는가. 새로운 블루오션 전략을 뭘 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뭘 전가시켜서 시간 투자를 해야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해봅니다. 자, 이 거의 끝나고 저도 바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과제 내기 전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한 지가 좀 됐거든요. 1년에 한 2-3번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거 완전히 없앤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나쁜 습관 있지 않습니까? 뭘 제거시키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거.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근무하게 될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대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취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취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어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냥 개인으로 그냥 뭔가 제거시킬 것, 여러분이 만약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몇 개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를 끊겠다면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감소. 자, 감소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별로 효율을 기업으로 창업으로 치면 했는데 제품이 이렇게 막 가질 수가 있는데 메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메뉴가 잘 팔리지 않는 메뉴예요. 근데 그걸 많이 이렇게 제품을 갖다 놓고 고객을 맞이한다면 결국 제 원재료는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감소시켜야죠. 고객이 많이 찾지 않는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긴 하되 별로 나한테 쓸모가 없는 거다. 감소시킬 게 뭐가 있을까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었다면 잠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잠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게임을 많이 한다면 게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담배를 끊기는 싫고 감소시키면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네, 저는 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술을 또 많이 먹는다면 그죠?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데 일주일에 5번을 먹는데 3번으로 줄이겠다는 건 감소가 되고. 자, 증가는 좋은 거죠. 지금도 좋은데 더 잘하면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책을 읽는데 한 달에 한 권밖에 못 읽는다. 한 권 반을 읽자, 2권을 읽자, 4권을 읽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거니까 예습을 내가 30분밖에 안 하는데 1시간을 하자, 2시간을 하자 늘리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저축을 예를 들면 10%밖에 안 하는데 30% 하자, 50% 하자 늘리는 건 좋은 거고요. 운동을 하루에 30분밖에 안 하는데 1시간씩 해라 늘리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렇다고 많이 늘리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창조는 뭘까요? 창조는 이겁니다. 창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걸 새롭게 추진하는 거.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다면 그건 창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했는데 좀 더 하고 싶다면 증가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가 가장 어려워요. 어떤 걸 추가해낼까? 자,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치킨집을 한다. 가정에 창업을 하니까 치킨집을 하는데 뭘 제거시킬까요? 치킨집 하다 보면 그죠? 오래 쓰는 그런 기름을 빨리 제거를 안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주방 CCTV로 기름의 어떤 그 농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아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언제든지 그죠? 영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된 기름은 빨리 제거를 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그걸 또 표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 구매를 했으면 몇 번을 튀겼고 이후에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어떤 통계 처리로 처리한다면 상당히 소비자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을 얼마나 재탕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제거, 그다음에 청결 이런 부분이 아마 문제겠죠. 바퀴벌레 나오고 그죠? 뭔가 그죠? 유통기한 지난 거 쓰고 이런 거 그죠? 제거해야 되겠죠. 자, 감소는 뭘까요? 감소는 이제 고객이 뭔가 불평 불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감소시켜야 되겠죠. 뭐가 불만이 많은지를 다 한번 따져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증가시킬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고객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뭘 증가시킬까? 고객한테 서비스를 증가시키자.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준다. 아니면 그런 게 있었죠. 아니면 쿠폰을 준다. 그죠? 이런 걸 증가시킬 수 있겠고, 2개 주는 걸 3개 준다. 지금까지 쿠폰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준다. 창조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할인권을 10개 모으면 되는데, 그죠? 10장. 10장 모았더니 치킨점 문 닫아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죠? 여기다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앞으로
명강의를 펼치기 위해서 이런 전략, 또 사업을 더 잘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 어떤 추진해야 될 새로운 일들,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자, 사례가 나오는데요. 플로션, 바로 이제 태양 서커스, 소르크 디 쇼레이라는 이 서커스 단원이 바로 태양의 서커스인데요. 자, 이 태양의 그 서커스단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닉미 브라더스 분소 지역에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다른 전략이 뭐였냐면 보세요. 바로 이런 가격은 적정 가격 좀 높였는데 가격도 높았습니다. 근데 스타고개, 동물묘기, 구내 매점, 복합 무대 이런 부분을 다 없애고 아주 낮게 몇만 들고 갔어요. 그 대신 재미와 유머, 스릴도 가격이 없으니까 고개 스릴을 내려보고 독특한 공연장, 그죠? 독특한 공연장, 네? 스릴을 많이 내리지 않았네요. 조금 내리고 테마 변화를 자꾸 하는 거죠. 테마별로. 그 다음에 세련된 관람 환경, 다양한 작품, 예술, 무용 이런 걸로 해서 오페라, 뮤지컬 이런 걸과 함께 이게 조인한 거죠. 그러니까 서커스만 해서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융합이 된 거죠. 융합. 한마디로 융합이 된 겁니다. 판소리와 이 랩이 융합돼서 노래가 나오듯이 융합된 거죠. 자, 이런 전략을 펼치니까 다 망해도 안 망한 거죠. 우리나라 동춘 서커스는 망했습니다. 저 어릴 때 모래사장 위에 의자 놓고 막 보면서 그 어린 소년이 하늘에서 거네 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커스 단에서 이렇게 고개를 펼치는 그런 걸 볼 때 불쌍하게 보이고 그랬었어요. 내 또래 여자아이가 막 매달려 가지고 하기 싫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밑에서 이만한 작대기로 막 세게 그네를 흔들면서 또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하긴 했지만 마음은 좀 안쓰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예, 그죠?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때 제가 서커스 본 기억은 천막 쳐놓고, 그죠?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의자 막 대충 갖다 놓고 돈 좀 받고 이렇게 또 이동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러시아 이 서커스, 태양 서커스가 캐나다니까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 서커스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공연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연 안 할 때는 계속 먹어야 되고 또 동물 관리돼야 되니까 관리 비용 계속 들어가고 또 뭡니까? 이 화려한 이런 부분, 이런 어떤 뮤지컬 같은 어떤 공연 테마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에 가면 재건은 스타곡의 동물교육소 분해매점 복합쇼 감소 스릴 유머는 없애진 않았어요. 감소시키고 정말 독특한 공연장 자체를 아주 세련되게 그냥 판자촌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항상 머물면서 오게끔 만든 거죠. 이동하지 않고 테마, 세련된 관람 환경, 다양한 공연 작품, 예술, 음악, 무용, 뮤지컬까지 같이 융합해서 서커스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전략인데요. 자, 이 후발주자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도. 그런데 다 망할 거다. 왜냐하면 항공업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 업체들도 좀 잘 안 되지만 새롭게 뭔가 항공업계에 뛰어들기 쉽지 않거든요. 살아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일반 항공사가 가격이라든지 낮추고 기내식도 좀 없애고 라운지 이런 것도 좀 낮추고 좌석 선택권도 완전히 좀 낮추고 허브도시 이런 부분도 이제 허브도시가 이제 붐비는 이런 곳을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 다른 항공사 많이 가니까 이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브도시를 가지 않는다는 거는 좀 더 꼭 가고 싶지만 좀 못 가는 그런 곳을 좀 전략을 펼치겠죠. 예, 관광지가 좀 되겠죠. 볼만한 곳은.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 속도. 그래서 허브도시를 거쳐 가지 않으니까 이제 먼 곳이 아닌 또 좀 가까운 곳을 택할 수도 있겠고 소도시 빈번한 운항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뭐 타이항공부터 시작해서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어떻게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과제에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 장은 요약 내용이 들어가고 또 한 장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기 이름 넣어서 써가지고 A4 여기 PPT 파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려가지고 한글 파일로 해서 나를 제거시킬 게 뭐가 있는가, 내 생활 습관 중에 증가시킬 게 뭐가 있는가, 감소시킬 게 뭐가 있는가, 창조시킬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의 상황이 좀 변화되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좀 창조해야 될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많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좋은 전략 세 가지 특징에서 포커스. 기업은 주요 경쟁 요소의 노력을 분산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주력품이 무엇이냐. 초점 맞춰야 되겠죠. 집중. 우리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잘하는 걸 집중해야 되겠죠. 차별화. 가치 우선 형태는 경쟁자를 벤치마킹하는 대신 대한 품을 관찰을 통해 다른 활동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슬로건. 훌륭한 전략. 그죠? 전략은 전달 메시지가 뚜렷하다. 그래서 슬로건, 얘가 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슬로건.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 자동차 여행 비용으로 속도 여행을 즐겨라. 딱 봐도 가격이 싸겠구나. 그 다음에 비용도 싼 반면에 속도 여행이니까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겠구나. 어디 경유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즐겨라 했으니까 또 있는 기내 안내 방송도 아주 그죠? 재밌고 흥미롭게 담배 피우 우리 기내 항공사는 기내에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담배 피울 수 있다고? 원래 금연인데? 자, 저하고 피고 싶은 사람은 자 비행기 날개에 가서 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선수 안 오실 수 있는데 자 결국은 블루오션 전략이 잘 먹혀 들리려면 여기서 구매자, 그죠? 뒤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게 잘 다뤄주는 부분이 가치를 제공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되겠죠. 효용성.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구매자, 그죠? 소비자가 그 가치를 못 느낀다면 그건 가격 부분 또 비용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결국은 좋은 전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필요한 현재 전략에서 변화가 필요한가 탐색해서 좋은 대안들을 찾고 그죠? 새로운 전략 컨fer를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새로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로 전략을 펼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사업을 일으키는 돈 되는 게 뭐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구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가치를 어딘가에서 창조하여 누군가에게 제공함. 뭘 제공합니까? 가치를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상품을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정리한 사업 기본 설계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자 돈을 버는 과정이고 어떻게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 것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돈 버는 계획이다. 이게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돈 버는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와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이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뭔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가동이 되어야만 이게 수익 창출이 이어지는 것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비즈니스 모델이 왜 필요한지 비즈니스 모델 찾는 방법은 됐습니다. 자, 좀 빨리 가면서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짜증내죠. 자, 그래서 고객 선정.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자,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 생각해봐야 될 게 나는 어떤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겁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고객은 이렇게 이제 뭔가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전문가로 만드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고 고객이죠. 고객은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바깥에 나가면 일반인도 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제 고객한테 무엇을 줘야 되는가 이제 주제별로 다르겠죠. 그죠? 고객이 어떤 혜택을 줄 제공할 것인가 수익 모델 어떤 식으로 이게 줄 거는 있는데 과연 이걸 돈 내고 이걸 받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하는가 그죠? 할 수 있는가 가치를 통한 수익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기업 역량입니다.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차별성은 무엇인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차별성은 무엇인가 네. 기업 역량입니다.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차별성은 무엇인가 그래야만 기업이 창업했을 때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알렉산더 오스트왈드에서 만들어졌고요. 2010년입니다. 소개된 비즈니스 모델로 디자인 핵심은 툴이 9개입니다. 9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나중에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자, 첫 번째가 고객 세분화죠. 세그먼트. 고객은 내가 누구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고객이 있다면 뭐 0세부터 해가지고 나이 어르신까지 있지 않습니까? 고객을 왜 세분합니까? 내가 만든 제품이 이걸 누가 이용하느냐 내가 만든 서비스는 이걸 누가 이용할 거냐 이거죠. 그에 따라서 20대인지 40대인지 60대인지 다르겠죠. 그죠? 네. 지팡이를 만드는데 뭐 10대가 이용합니까? 네. 잘못하면 칼싸움합니까? 아니죠. 고객의 세그먼트 뭘 줄 것인가 가치제 이게 중요하죠. 밸류를 뭘 줄 것인가 이게 만약에 정해진다면 고객을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체인이죠. 유통 채널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자 수익이 됩니다. 이제 수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비즈니스로 일으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후반부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거를 핵심 자원이 뭔지 파악했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핵심 자원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그 핵심 자원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사람 필요한 파트너들도 이용하고 그 속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고객이 중요하죠. 고객은 수익을 그죠?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를 제공하면 그죠? 고객은 관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고객 선정에서 뭡니까? 가치를 제공했을 때 고객은 결국은 만족을 느끼고 그죠? 네, 소비자 만족을 느낀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제품 판매할 수가 없죠. 고객 가치 제한입니다. 자, 볼까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목표 고객 선정, 타겟 고객입니다. 고객 불편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가치 제한이 되겠죠. 고객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는데 그런 걸 가치 제한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서비스 설명, 고객 가치 혜택, 또 경쟁사 분석. 경쟁사 우위 요인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볼까요? 자, 일단 자 고객 혜택입니다. 고객 그다음에 경쟁사와의 차별성 이런 부분이 있어야 결국은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경쟁사도 다 하고 있는 거나 차별성이 전혀 없다. 블루오션이 안 되겠죠. 이 지금 부분은 블루오션 전략이 아닙니다만은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자, 고객 혜택. 하여튼 고객 목표 고객이 정해졌다면 그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가? 그게 경쟁사가 하지 않는 일인가? 그럼 틈새 시장이 된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고객 작성하고 고객 욕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스펙을 쌓고 그 해결책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하면 경쟁사가 그죠? 그걸 하고 있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별화되는 요인이 되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국에 제가 한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교육을 통해서 부부, 그냥 부부, 예비 부부 뭐 있을 수 있겠죠? 예비 부모.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예비 부모가 되는 거고, 그죠? 이미 부모 그죠? 애 다 놓고 있으면 부모가 되는 거고, 예비 부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고, 부부는 그냥, 그죠? 애 없이 사는 게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모 교육의 부족으로, 자녀 교육의 실패와 인성 교육 부족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본 거죠. 제가 본 겁니다. 제가 가져서 결국은 아이가 인성을 배우는 시기가 학교 유치원 때보다는 저는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태어나서 부모한테 손에서 크면서, 부모 손에서 크면서 이미 아이의 가치관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 교육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면허점은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따게 하고, 아이는 잘 키우기 위해서 유치원 때만 가면 아이가 바뀌는 것처럼 말하지만, 부모가 태어나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아이한테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격증 과정, 부모 자격증 제도를 확립해서 부모 자격증도 갱신도 가능하게 해서 우리나라 부모가 결국은 자녀를 잘 양육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 틀을 세운다. 그래서 혜택, 행복한 가정, 부부 간의 갈등 해소, 자녀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자녀가 잘 안 되면 정말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자, 부모 자격증 발급해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게 정말 횡령되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사 부모 교육 강사진, 심리 상담사 강사진이지만 부모 자격증을 하고는 있지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아직 부모 교육 교재 제작, 강의 경력, 실전 경험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내가 펼쳐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걸 시행을 잘 못했는데 이미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해보긴 했어요. 부모 교육을 했는데 이게 단기성으로 끝났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모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된다면 저는 꼭 해서 부모 자격증 양성 과정에 지도자도 양성하고 앞으로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부모들이 배우고 자녀를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 자, 이런 부분이 줌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온라인 속에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쟁사의 차별, 고객과 경쟁업체로부터 배워라. 차별을 깨달으면 기존에 있는 제품 서비스에서 2% 차이를 찾아 혁신하라.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세울 때 처음부터 혁신적인 걸 세우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고객과 경쟁업체로부터 요구하는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고객도 경쟁사 업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 속에 정답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이네요. 조지 버나드 쇼가 희극 작가인데요. 상당히 대성을 했죠. 그게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묘지에 묘비명에 이렇게 적고 죽었어요. 뭐라고 적고 죽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우물쭈물 살다가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고 썼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분이 대충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닌데 아주 희극적으로서 크게 성공한 인물인데 왜 묘비명을 이렇게 썼을까 좀 생각해본 결과, 제 생각입니다. 아마 자기 묘비를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고자 한 것 같아요. 우물쭈물 살다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서 이왕 우리 일평생 한평생 100살까지 산다면, 이건 120살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산다면 그걸
해야지 이러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 다 놓치고 그때 그 땅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뭐 창원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공무원 도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열심히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전체 내용 요약 A4 한 장, 그 다음에 ERRC 내용 한 장, 두 장을 그렇죠? 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시청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